작품에 사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사인이 언제부터 생겨났고 그리고 이 사인을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사인을 했고 또 그 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사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오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제 화가들이 작품에 사인을 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부터예요. 그 르네상스 시기 이전에는 중세 시대까지는 화가들의 개인의 독창적인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독창적인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표시되어지지 않았는데 화가들이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미술로 이제 가면서부터 르네상스로 가면서부터 화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자서전도 만들게 되고 또 그 작품이 내 작품이에요 하면서 작품을 보존하면서 작품에 사인이 들어가는 것까지가 하나의 미학으로서 이제 완성되는 그림에 대한 의미가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화가들의 사인 중에서 좀 특별한 사인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북유럽의 이제 얀반 에이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화가가 증명한다라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확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 거울 바로 위에 요게 사인을 하고 이 그림 안에 이 화가가 요 안에 그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로도 그러니까 내가 거울로 보면서 이들을 사인을 증명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여기다 이렇게 사인을 해서 그림 안에 하나의 사인이 어떤 그림의 일부이면서도 증명으로서의 그 서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얀반 에이크 이곳에 있었다. 그래서 증명하는 이제 얀반 에이크는 그림의 일부로 증명으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 시기의 그림은 다 이코노그라피라고 해서 신발을 벗은 이유는 이제 거룩한 순간이잖아요. 거룩한 뭐 옛날에 모세가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 신발을 벗었었던 것처럼 여기에 신발이 벗겨져 있고 충성을 맹세하는 강아지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에 이제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증인도 있고 이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서명의 의미로서 이제 그렸고 뒤로는 이제 독일의 뒤로는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굉장히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림에는 전부 이제 A와 알프레드 뒤러의 D자를 넣어서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로고 타입을 만들었어요. 이 모노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그림에도 판화나 이분의 그 그림에는 알프레드 뒤러라고 해서 연도와 함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표에도 알프레드 디러에 대한 우표도 이렇게 AD로 이렇게 로고 타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브랜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내가 그렸어요. 근데 디러라는 사람이 워낙 거장이고 세밀화 혹은 그 당시에 르네상스 이후의 종교개혁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한스 로크마커는 이분의 그 네 명의 사도들이 있는 판화, 요한계시록 판화물을 인류가 만든 제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저명한 이제 화가였는데 이렇게 로고 타입으로 이미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사인을 만들 것인가를 이렇게 여기서 통찰을 얻으시면 돼요. 미켈란젤로는 모든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작품. 이 그림은 자신의 이제 미술의 경쟁자인 사람이 자신의 그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그림에 유일하게 사인을 했는데 피에타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나이는
20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는 사인이 없었었는데 이곳에 그 마리아 옆에 이렇게 마치 미스 코리아 휘장처럼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새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말년의 피에타상은 이렇게 세밀하지 않고 거친 표현이었지만 그 피에타,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극도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그림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사인인데 이렇게 사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조금 더 넘어와서 렘브란트 사인은 붓으로 그린 아주 정직하게 쓴 이제 이런 렘브란트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스케치 같은 거나 혹은 간단한 에스키스라고 이제 뭐 이미지 구상에 대한 그런 것을 썼을 때는 이런 RH 렘브란트 자신의 이름을 풀네임을 쓴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L을 썼어요. 이것은 레이던 출신의 렘브란트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공주 출신 김원희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RHL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역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렘브란트는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인상파에 오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배치. 지금은 주로 화면 오른쪽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읽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선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쪽에 서명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또 이제 다른 언어들은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히브리어나 또 다른 라틴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가기 때문에 왼쪽에 쓴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클로드 모네는 굉장히 다양한 사인이 있었는데 붓으로 전체 풀네임을 쓰기도 하고 연도를 여기다 쓰기도 하고 이것을 변형시켜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치와 이때부터는 르네상스 시기에서부터는 배치와 가독성을 중시 여겼고 또 하나 특이점은 그림의 색깔과 주조색과 같은 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흐린 색으로 푸른색 중에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색으로 했을 때 잘 그림이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배를 끌고 간 배 그림에 있는 프러시안 블루로 여기다가 클로드 모네라고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만약에 사인을 하는 위치를 정한다면 오른쪽 밑을 추천합니다. 물론 왼쪽에 저는 왼손잡이라서 이쪽에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하셔도 됩니다. 뭐 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운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연도 작가 서명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색채를 같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그림은 거의 모노크롬으로 거의 한 색조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톤을 우리는 이제 음악에서 엘토, 소프라노 이런 것처럼 미술에서도 음악적 용어를 빌려다가 그림의 톤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의 톤은 부드럽고 푸른색 계열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색채, 가장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이쪽에 썼어요. 그리고 여기 연도를 표현했어요. 보통은 연도만 쓰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날짜를 쓰지 않고 연도만 쓰고요. 또 2년 동안 그렸을 경우에도 마지막 완성한 연도를 써주는 게 보통인데 또 어떤 경우는 앞에 1900년을 빼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이니까 뭐 23년에서 24년 동안 그렸다 그러면 23 대시 25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 모네 이 사인을 잘 보시면 강약이 있고 브러쉬 스트로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인을 하실 때에는 그림을 그리실 때보다 물을 좀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붓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림에 사인을 하는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붓의
물이 양이 적어서 붓이 돌아가지 않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너무 두껍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붓을 가지고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또 물을 많이 섞게 되면은 잉크가 떨어지면 그림이 번지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캔버스에다 한번 붓을 살짝 붓끝을 이렇게 그려서 물이 많이 쏟아지지 않게 조절해서 그리는 것이 글씨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 모네는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비공식 서명은 또 이렇게 연필로 또 자신의 본명 이제 애칭인 모네라고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CI만 쓰는 경우도 많아요. CM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CL 그러니까 클로드 모네에서 CL만 쓴 거죠. 그러니까 작품 가격을 책정할 때도 이 비공식 서명을 한 작품은 좀 더 그림이 가격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케치 같은 경우는 날짜, 장소 또 이렇게 두 이니셜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식 그림에는 풀 네임을 써주는 게 좋아요. 클로드 모네도 이렇게 캐리커처를 많이 그렸는데 여기에 모네라고 썼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꼭 하나만의 그 사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림의 진위를, 구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하면서 이분이 첫 글자 클로드의 CL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비공식 서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네라고만 할 것인지 또 풀네임을 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클로드 모네가 사인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물의 양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조색으로 잘 보이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 이제 제일 중요한 작품들은 이렇게 풀 네임을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인을 하실 때 정직하게 하면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초등학생이 글씨 아빠 이렇게 쓰지 하면 참 그림의 어떤 경우에는 그림의 가치가 그림을 방해해요. 사인이. 그러니까 그림과 일치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일치되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이 그림에도 보면 강약이 있어요. M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네, 이거는 작게 했죠. 그리고 이것도 삐져나오기도 하고, 또 보통은 이제 클로드의 C를 크게 하는데 이 사람은 모네는 작게도 했어요. 그래서, 부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예술적인 것을 감안해서 또 여기도 보면은 또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강약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사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인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그림이 많거든요.